안녕하십니까.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13번부터 16번까지의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2번까지는 영상 업로드가 되어 있었을 거고요. 1번부터 7번, 8번부터 12번까지의 해설이 진행됐을 거고, 이번 영상은 13번부터 진행돼서 4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번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1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그림 1,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이 길이는 지금 현재 4라고 주어진 겁니다. 물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정육면체인데요. 이 정육면체 때문에 모든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는 다 4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정육면체 한 꼭지점 A에서 만나는 세 모서리의 중점을 각각 BCD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에서 떨어져서 거리가 지정된 B, C, D 이 모두는 길이가 각각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점이라고 했죠. 모서리의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각각 절반을 나타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정육면체에서 4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면체를 잘라내어 그림 2와 같은 입체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뭔가 입체 도형이니까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문제에서 입체 도형의 부피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냐? 바로 부피죠. 좀 내려가서 설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급의 반에 이제 들어가서 하는 말이 있었는데, 차원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 차원은요, 차수와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이 왜 되는지를 설명해 보면 1차원이죠. 우리가 이 1차원을 얘기할 때는 바로 둘레의 길이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뭐 단위로 하면은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등등등 이제 표현이 가능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과 같은 도형 2차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2차원은 둘레의 길이도 가능하지만 넓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 적었던 둘레의 길이 말고도 제곱으로 형태로 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곱 센티미터, 제곱 미터, 제곱 킬로미터와 같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삼각뿔입니다. 그러면 이 도형을 우리는 이제 3차원이라고 부르는 입체 도형인데, 이것은 둘레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건널비도 구할 수 있고 부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피에 대해서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세제곱 킬로미터 등과 같이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차원, 차수의 연결을 좀 해주는 편입니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부분은 3차원에 해당하는 것까지이기 때문에 4차원 그 이상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학자들은 이제 4차원을 표현하려고 어떻게든 이제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언급은 하죠. 그치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해보고 저희는 위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육면체의 부피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한 변의 길이. 제가 왜 한 변의 길이라고 했냐면
정육면체에서 갖고 있는 성질이 하나 있죠. 바로 변의 길이, 그러니까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은 입체 도형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것을 한 변의 길이라고 지칭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것의 세제곱을 한 형태가 정육면체의 부피를 계산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위에서 한번 보면 지금 이렇게 A가 꼭지점이 되면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이 BCD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삼각뿔을 만들어내는데 삼각뿔 그러면 이 삼각뿔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가 되겠죠. 삼각뿔과 삼각기둥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둥, 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기둥의 부피가 뿔의 부피의 3분의 1 차이가 납니다. 기둥은 당연히 이제 큰 거니까 뿔이랑 같다라고 했었을 때 뿔의 넓이를 계산할 때는 이제 3분의 1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얘기를 해보면 밑변의 건널비 곱하기 이제 높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조금 키워보죠. 정육면체 부피를 일단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아까 얼마라고 했었냐면 4라고 했었기 때문에 정육면체의 부피는 그렇게 크게 어렵게 계산되지는 않을 겁니다. 4의 세제곱 이것을 계산하면 64가 되겠죠. 그리고 삼각뿔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삼각뿔 그러면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뭐였냐면 A를 기점으로 BCD가 있었죠. 그럼 그 삼각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건데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위에 잘 보면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위에 지금 그림으로는 여러분이 잘 보이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B, A, D라고 했었을 때 이게 어딘가 밑변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지금 90도를 이룹니다. 그냥 이렇게만 그리면 당연히 둔각 같아 보이잖아요. 예, 둔각이 아니고 90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겠죠. 밑변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밑면이네요. 밑면이라고 해야 되지. 제가 밑변이라고 했네요. 밑면을 계산하려고 했을 때 아까 위에처럼 BAD를 밑면으로 잡는다면 일단 이렇게 될 거예요. 당연하게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계산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었으니까 이 상황까지는 아실 겁니다. 근데 뭘 계산해야 되냐면 높이 계산해야 되는데 높이도 2죠. 그리고 또 뭘 계산해야 되냐면 곱하기 3분의 1을 계산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뿔과 기둥에서의 차이는 부피 3분의 1이 차이가 난다고 했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약분하면 3분의 4가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정육면체에서 삼각뿔을 뺀 거니까 결국에 64에서 3분의 4를 뺀 값을 찾아야 되는 거고 3분의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192에서 3분의 4를 뺐으니 3분의 188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정답이 4번이 될 겁니다.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입체도형을 이용해서 입체도형에 대한 부피 계산 후에 빼는 것까지 아까 계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좀 주목해봐야 할 사전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A의 사과 6개 그리고 과수원 B의 사과 6개의 당도를 브릭스 단위로 측정한 결과에 대한 두 학생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과수원 A의 사과 6개의 당도의 평균은 10일이고 분산은 3분의 5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 일단 평균 알아야 되죠. 그리고 분산 알아야 됩니다. 평균과 분산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죠. 표준 편차. 그리고 이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얻어진다라는 거를 아셔야 하고, 평균은 이제 각 도수들이 있을 거예요. 뭐 도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수치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과 6개의 각각의 당도니까 각각의 당도를 다 더한 다음에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개수로 나누면 이제 평균이 되는 거니까 그 계산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속 진행해 보죠. 과수원 B의 사과 6개 각각의 당도는 이렇게 6개가 있고요. 평균은 과수원 A의 사과 6개의 당도인 평균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결국 평균으로 따졌을 때 11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니까 계산 바로 할 수 있겠죠. 바로 풀어보죠. 11, 9, 12, 9, A 플러스 1. 이 당도 6개를 6으로 나누면 몇 개가, 이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1로 나와야 됩니다. 11. 그럼 위에 거 계산을 제가 좀 미리 적어 왔는데 40이 더하기 2의 2를 6으로 나누면 11입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냐면 놀랍게도 1차 방정식이죠. 40이 더하기 2의 2는 66이니까 2의 2는 2항을 한다고 하면 24가 될 거고, 결국 구해지는 A 값은 12가 될 겁니다. 12. 그리고 이제 분산을 계산해야 됩니다. 분산은 뭐였는지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해보죠.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 A가 12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12, 13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편차가 있어요. 편차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분산을 얻기 위함인데요. 평균은 10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서부터 차례 들어가냐면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이제 편차라고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면 0이겠죠? 일단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죠. 그러면 아까 어떤 수치였냐면 11, 9, 12, 9, 12, 13이었습니다. 여기서 평균 M이라고 했었을 때 이 평균은 11이었으니까 여기에서 편차는 0,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1, 2가 될 겁니다. 그럼 이 편차를 계산한 이유는 여러분이 분산 때문인데, 이 분산은 계산식을 아셔야 합니다. 별량의 개수 분의 편차의 제곱의 합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별량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6개죠. 편차 제곱을 해야 됩니다. 0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입니다. 계산을 해야겠죠, 이제. 네, 6분의 0, 4, 1, 4, 1, 4.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은 쉽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6분의 14가 되고요. 약분하면 3분의 7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분산은 b가 되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b가 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a, b 구했으니까 이제 더하래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12와 3분의 7을 더한 값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죠. 3분의 36이랑 3분의 7을 계산하는 거니까 3분의 43이 될 거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분산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이 개념이 중요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등학교 2학년 내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접하게 되는 확률과 통계 때문인데 거기서 분산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좀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분산이라는 거 까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4번까지 풀어봤고요. 15번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문장제인데요. 숫자가 보이긴 하나 뭔가 풀어 써야 돼요. 풀어 써 있죠. 지금 보면. 그럼 이 풀어 써 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학적으로 간략한 모델링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얘기해 줄 텐데 제가 수업하는 반인 경우는 이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문장제를 수학적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워요. 계획. 어떻게 풀이를 할까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직접 풀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풀이가 맞는지 정당화를 하는데요. 여기서 타당화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말 써서 여러분이 잘 안 들어오실 텐데 이게 과연 현장에 왔을 때 맞는 표현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죠.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온라인 서점 AB에서 판매하는 정가가 12,000원인 어느 도서의 할인율과 배송비는 표와 같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점 A에서는 도서 할인율이 5%, 배송비는 0원이 된다고 했고요. 온라인 서점 B에서 도서 할인율은 10%를 받는 대신 배송비 4,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책은 똑같다라는 거죠. 일단 적는 겁니다. 책은 12,000원이에요. 근데 분명히 A라는 서점과 B라는 서점은 다르게 팔고 있죠. 어떻게 팔고 있냐면 5%의 할인율을 받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95%의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거고 B는 90%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10% 할인을 받기 때문에. 다만 배송비가 있었죠. 그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이 A라는 부분은 12,000원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5가 되겠고 B는 12,000원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10을 하는데 4,000원 더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권일 때 12,000원이니까 몇 권을 더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X가 당연히 붙습니다. 근데 EX가 아니죠. 정확하게는 여기에 곱하기 X가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책을 구매하는 데 드는 것이 한 권, 두 권, 세 권 늘어나는 거지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해서 한 권 사용할 때마다 배송비 4,000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하냐를 보는데 온라인 서점에서 이 도서를 한 번에 X권 주문할 때 지불하는 금액이 그럼 얘가 1번 온라인 서점 B에서 이 도서를 한 번에 X권 주문할 때 지불하는 금액 얘가 2번 그 다음에 더 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위에 거죠. 12,000 X 곱하기 100분의 95 얘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2번 12,000X 곱하기 100분의 90 이거 하고 더하기 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커야 된다고 했죠. A가. 그러면 12,000X 곱하기 100분의 95가 12,000X 곱하기 100분의 90 더하기 4,000이라고요. 이 상태에서 계산하면 돼요. 그럼 뭐냐? 부등식이죠. 예, 부등식 푸시면 됩니다. 일단 뭔가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000이 보이죠. 000은 곧장 지울 수 있고 4로도 약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4로 약분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바로 3x 곱하기 100분의 95가 3x 곱하기 100분의 90 더하기 1이 될 거고 넘겨야겠죠. 그러면 3x 곱하기 100분의 95 마이너스 90이 될 거고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묶었어요. 예, 그러면 계속 계산해보죠. 3x 곱하기 100분의 5가 1보다 크고 그러면 이거는 약분을 해서 20분의 1로 만들면서 양변에 20을 곱하면 20이 되겠죠? 그러면 x는 3분의 20이 될 겁니다. 이 값은 우리가 굳이 써보면 6과 3분의 2라고 하면서 6.666 쭉 나가는 숫자가 나갈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x가 6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죠. 그리고 이 x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연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권수죠. 책의 권수가 0.5권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x는 자연수의 범위에 있다라는 것이 또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을 계산하려고 보면 x는 7권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7건이니까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문장제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인 기호로 여러분이 바꿔놓고 풀어보면 알고 보니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등장할 겁니다. 한 가지씩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하여 두 반비례 관계 지금 그래프가 좀 뭔가 다르죠? Y는 6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고 두 선분 OA, OB가 직선 Y는 3과 만나는 점을 CD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삼각형 OAB와 삼각형 OCD는 서로 닮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닮음이요. 일단 보면 사각형이래요. ABDC
ABDC 이 사다리꼴로 보이는데 이 넓이가 27을 합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A의 점과 B의 점 그러면서 나타나는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CD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차근차근히 살펴보자고요. Y는 6이랍니다. Y는 6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6이에요. 그쵸? 그러면 자 A점을 찾으려고 봤더니 지금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나타내는 거고 이것이 y는 6이었고 y는 x분의 a였으니까 여기 점을 우리가 나타낼 때 이제 x, y라고 나타내잖아요. x, y요. 그러면 x를 뭔지 몰라요. 근데 y는 6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계값이 대입을 한 거겠죠. 6은 x분의 a라고요. 그러면 양변에 6x를 이렇게 할 수 있고 x를 우리는 구하는 거니까 6분의 a가 될 겁니다. 금방 하실 거예요. 그럼 y는 6이었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순서쌍을 묶은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a는 파란색으로 글씨를 또 써보면 6분의 a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b를 찾아야 됩니다. b 역시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와져 있고 y는 6이라는 선이 하나 있죠. x축과 평행한. 그리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2a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또 한번 시계값을 적용을 시켜서 6x가 마이너스 2a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될 거고 y는 똑같이 6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한번 파란색으로 써봐서 이제 b를 나타내려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a, 6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길이를 더해보면 뭔가 나오겠다, 그쵸?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여기는 당연히 이제 0일 거니까 6분의 a에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A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AB의 길이는 6분의 a에서 마이너스 3분의 a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6분의 a랑 6분의 2a랑 더한 거니까 2분의 a가 될 겁니다. 여기가 AB였어요. AB. 그러면 CD도 마찬가지겠네요. C는 이제 금방 구할 수 있겠습니까? C? 근데 구하려고 보니 몇 대 몇이냐를 알아야 돼요. 몇 대 몇이냐. 근데 너무나 당연하죠. OC 1, OA 2가 돼요. 왜냐면 Y 이 부분 때문에요. 그러니까 Y는 3이라는 축 하나가 있고 Y는 6이라는 축이 하나 있는데요. 잘 보면 CD의 길이는 AB 길이의 2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CD를 계산해보면 여기 길이가 이제 절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X라고 해봅시다. CD를 X라고 해보면 X 대 2분의 A라는 이 길이는 결국 몇 대 몇이어야 되냐면 1대 2여야 된다는 거. 나 계속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2x가 2분의 a니까 x는 4분의 a가 될 거고요.
즉 이 x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라색으로 칠하면 여기가 4분의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계산해 보죠. 사각형 ABDC 이거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였으니까 넓이를 계산해 보면 사다리꼴로 계산해 보죠. 그러면 2분의 a와 4분의 a를 더하고 곱하기 높이 3이었고요. 나누기 2분의 1을 해야 나오는 거니까 이게 얼마냐면 27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이거 계산해 보면 4분의 3a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 27이고 약분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4분의 3a가 27 곱하기 3분의 2로 계산이 되면서 3, 9, 27 그럼 여기가 18이 될 거고 a는 18 곱하기 3분의 4가 되니까 6, 4, 24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했죠.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닮음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성질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거론만 하고 말았냐, 그럼 왜 닮음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각 A, O, B는 어떠냐면 공통입니다. 예, 공통이고요. 변 AB와 변 CD에 대해서 평행하기 때문에 결국 동의각으로서 같습니다. 즉, 이 두 가지를 통해 AA 닮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AA 닮음이 아니더라도 이 가운데 부분 때문에 계산을 물론 다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이 닮음으로 인해서 이제 B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B. 그러면 AB 길이를 계산한 걸 가지고 CD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몇 대 몇의 B를 성립하게끔 하느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몇 대 몇을 놓고 봤었을 때 그러면 AB 길이 구했고 CD 길이 구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다리꼴.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하면 결국 답은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문제 풀어봤는데요. 네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두 개 영상보다 더 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숙지하셔서 향후 이제 또 다른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보시게 될 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7번부터 뒤에 20번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